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미란다 원칙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미란다 원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경찰관들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미란다 워닝을 읽어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경찰관들이 소지하고 다니는 이 미란다 카드의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단순히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나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이상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용의자나 피의자가 답변을 거부하면 경찰관은 질문을 중단해야 합니다. 답변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안 될 뿐 아니라 답변을 유도하거나 설득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겠다고 하면 변호사가 와서 동석할 때까지 질문을 중단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답변을 시작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다시 묵비권을 주장할 수 있고 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은 질문을 중단해야 합니다. 미국 경찰관들의 수사 관행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꾼 판결의 당사자인 미란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애리조나주 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재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자백이 아닌 다른 증언과 증거에 근거해서 다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가 11년 만에 가석방되어 출소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보니 그는 매우 유명해져 있고 미국의 모든 경찰관들이 그의 이름이 새겨진 미란다 카드를 소지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찰관들이 소지하고 있는 미란다 카드를 인쇄해서 자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애리조나 법원 앞에서 관광객들에게 자신이 미란다임을 소개하고 미란다 카드에 사인을 해서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런 생활을 3년 정도 한 후 1975년에 미란다는 술집에서 다른 취객의 칼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한 미란다의 호주머니에는 미란다 카드가 여러 장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미란다의 살인 용의자는 체포되면서 미란다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 경고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미란다의 살해 용의자는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습니다. 형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련의 연방대법원 판례는 얼 워런 대법원장이 재직 시절에 내려졌습니다. 얼 워런 대법원장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을 지냈고 그 후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1953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현재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워렌을 연방대법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워렌 대법원장이 형사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내린 많은 판결들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포함한 보수적인 성향의 미국 시민들에게는 커다란 실망이었습니다. 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의 회고록에서 많은 공직자를 임명한 자신의 인사 중에서 가장 실패한 인사는 얼 워렌을 연방 대법원장에 임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란다 판결 이후 경찰관들은 이 판결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미란다 원칙을 따를 경우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가 매우 어렵게 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미란다 원칙을 비판하는 여론과 경찰 당국의 반발에 부응하여 보수적 견해를 가진 대법관들은 미란다 판결의 내용을 파기하거나 미란다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판결들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1980년에 있었던 이니스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피의자가 갑자기 자백을 한 경우에는 그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1990년에도 연방대법원은 미란다 원칙에 대한 예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 용의자가 상대방이 경찰관인 줄 모르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행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란다 경고 없이 획득한 자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미란다 판결을 폐기하거나 미란다 판결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해서 미란다 판결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지속적인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2000년에 와서 그 끝을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컬슨 판결에서 보수적인 대법관들도 미란다 원칙의 파기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보수적 견해를 대변하는 랭키스트 연방 대법원장도 미란다 경고는 이미 미국 문화의 한 부분이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5대4의 근소한 차이로 내려진 미란다 판결은 30여 년이 지난 후 7대2의 격차로 미국 법의 근간임을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미란다 원칙에 관해 합리적인 비판론 중에는 경찰관과 범인을 동시에 처벌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미란다 경고를 주지 않았거나 또는 영장 없이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경찰관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되 수집한 증거가 믿을만하고 진실한 증거라면 그 증거를 범인을 처벌하는데 활용하자는 견해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경찰관의 실수나 불법 행위 때문에 풀려나는 것을 막자는 의도인데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다수 법관들은 이러한 견해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이 법을 어기고 수집한 증거를 법정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한 경찰관이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위법한 증거에 의해서 처벌받는 사람만 늘어나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올리버 웬들 홈즈 대법관이 말했듯이 법의 일생은 논리가 아니고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면 단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도 처벌하지 않으면서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다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현실 세계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을 다 처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적 형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회는 죄 있는 사람 모두를 처벌하게 하는 것보다는 죄 없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을 낮추는 쪽에 초점을 두는 법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이 했던 한 나라의 문명 수준은 그 나라의 형사사법 수준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말을 상기하면서 오늘 미국 법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